여러분,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성 정책실장이 이 공개적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졌다. 통화정책에 정상화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와, 이거는요 여러분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고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몫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진다.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요. 개입입니다. 개입이에요. 게다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까지 뭐 뚜렷하게 통화정책을 잘한다 이렇게 지금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정부의 정책,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냥 따라가는 것, 또 미국의 금리 정책을 따라가는 것, 뭐 이 정도로만 지금까지는 보였단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사실 통화정책을 독립시켜 가면서 제대로 정책을 편다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고 했었다면 금리를 좀 더 빨리 올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신흥국들은 지금 다 올렸거든요. 브라질도 올렸죠. 러시아도 올렸죠. 터키도 올렸죠. 다른 신흥국들이 왜 올리겠어요? 미국의 테이퍼링 말입니다. 미국이 통화를 축소한다고 하니까 긴축 발작이 일어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금리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뭐 0.25, 0.75 이렇게 올린 게 아니에요.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터키는 뭐 전부 2% 이상 올렸어요. 2% 이상 올렸습니다. 못 빠져나가게. 아니 미국이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올리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이호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야기한 것은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기는 이 말 자체에 적어도 말입니다. 3가지 이상은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3가지 이상은. 첫 번째는요. 통화정책에 훈수를 뒀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게 녹실회의라고 있거든요. 청와대 녹실회의라는 게 보면 청와대 정책실장, 뭐 기재부 장관,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경제 관련된 사람이 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모여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잖아요.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해라는 거야. 그런데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날 개최됩니다. 내일 모레 개최됩니다. 내일 모레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금리 인상 압박이에요. 금리 인상 압박. 금리 인상 압박입니다. 결국은 8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주열 총재의 성향도 보면 그냥 권력을 따라가는 권력에 순응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으니까 아마 그냥 따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검통위원들한테 지금 전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해라 하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 안 하면 임기 되면 날리겠다 뭐 이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세 번째,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입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절박한지 정치적으로 절박한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앞섰다면 시장에 잘못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앞섰다면. 저는 그런 신호가 앞섰다고도 보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시장에는요 더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순전히 좀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다. 또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다면 긍정적인 신호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청와대는요. 통화정책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결국은 8월에 금리 인상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월에 금리가 인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는 이제 8월에 될 거다. 지금 모든 정황이 보면 8월에 인상으로 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8월에 인상의 모양새다. 이것은요. 이호성 실장이 제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할까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이나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정치적인 측면에 가깝다고 봐요. 8월이면. 8월에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두 번 더 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는데 부동산 정책이면 나는 장담하고 싶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런데 지금 장담이 전혀 안 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렇게 집값이 실패하고 나서 대국민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읽지도 않아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집값 때문에 고통 속에 엄청나게 빠져 있는데 단 한마디 사과의 말이 없어요. 솔직히. 대국민 사과라고 해서요. 이게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자들 앞에 서서 사과문을 읽어야 돼요. 이 정도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진짜 생각한 이상으로 저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요. 저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돼요. 청와대까지 나섰다. 금리 인상은 분명히 할 거라고 보이는데 왜 금리 인상을 하느냐. 복합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부동산 가격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주식의 거품도 거치고 물가 상승률도 낮추고 여기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줄이고 이런 건가요?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이야기한다고 해도요. 저는요.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 돼서는요. 결국 시장에 더 큰 충격만 줄 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8월에 인상하고 10월에 인상한다고 쳐요.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 1차, 2차, 3차 그 인상기에 보면 집값이나 주가는 다는 아니지만요. 다 올랐거든 사실은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가계부채,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자영업자한테 여러분 영향을 미치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정사정 없습니다. 위기라는 건요.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위기 하면서 위기를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닥칠 때는요. 그때도 모르지만 강도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태풍은 오는 길이라도 알잖아요. 근데 경제 위기는 오는 길도 모릅니다. 예, 그렇게 경제가 저는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버티지 못하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올리는 만큼 지금 부담이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우대금리 이게 축소하고 해서 시장금리는 많이 오른 상태예요. 시장금리는 많이 오른 상태인데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올리면 또 시장금리가 더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해요. 소상공인들이 버티지 못해요. 영세기업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